보이저 5,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고 불리는 나사의 탐사선입니다. 1977년 발사된 이래 45년 이상 우주를 높이며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중력장에 이끌리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탐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239억 km, 보이저 2호는 약 199억 km 떨어진 상태입니다. 1호와 2호는 각각 하루 동안 6만 km, 5만 5천 k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 탐사선 간의 거리는 약 200억 km인데요. 수치만 말씀드리면 가늠이 안 되실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2019년 태양계입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보이지도 않는 먼 시점인데요. 지금 표시해드린 곳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각각의 궤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보이저 1호에서 지구로 신호를 보내면 2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이저 5는 45년 이상 우주를 항해하며 수많은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죠.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걸까요? 보이저 5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이저 5에 사용된 원자력 전지는 플루토늄 238인데 반감기가 약 87년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2020년까지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2025년 이후로는 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장비들의 작동이 멈추고 지구와의 교신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나사에서는 전력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교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030년이면 한계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저 5는 성간 우주를 여행하면서 서서히 망가져갈 것입니다. 약 300년 후에는 오르트브름에 도달할 것이고 약 16,700년 후에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센타우리에 도달하기 전 발전된 문명을 가진 미래 인류가 보이저를 박물관에 전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이저 5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보이저 5의 업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저 5가 남긴 업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적이 천문학에 남긴 수준은 독보적이죠. 먼저 보이저 2호의 업적을 알아볼까요? 보이저 2호의 대표적인 업적은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보이저 2호가 전해왔죠. 참고로 천왕성과 해왕성을 직접 방문한 탐사선은 지금까지 보이저 2호가 유일합니다. 그럼 보이저 2호가 찍은 행성들의 사진을 만나보실까요? 먼저 보이저 2호가 찍은 토성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고리가 선명히 빛나고 있는데요. 다음은 천왕성의 모습입니다. 1800만 km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푸른빛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푸른빛의 형체와 대흑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죠. 그렇다면 보이저 1호는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1호의 대표적인 업적은 목성 탐사입니다. 1979년 1월 보이저 1호는 목성 사전 촬영을 시작합니다. 가장 근접하게 접근했을 때는 목성 중심에서 34만 9천 km 거리까지 이동했죠.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목성의 위성과 고리, 목성계의 자기장과 방사선 환경 등 그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호의 화산활동 존재를 밝혔다는 데 있죠. 그럼 지금부터 보이저 1호가 촬영한 목성의 사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목성의 대적점 사진입니다. 시속 500km 이상의 거대한 폭풍으로 목성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다음은 목성의 대기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거품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액체 수소의 바다와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성 2호입니다. 갈릴레이 4위성 중 하나로 달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현상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이저 1호가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칼리스토의 분화구 사진입니다. 2호와 마찬가지로 갈릴레이 4위성 중 하나이며 검은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보이저 5는 흥미로운 업적들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보이저 금제 음반 또는 골든 레코드라 불리는 LP 디스크입니다.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이저 1호와 2호에 각각 실어보냈죠.
12인치 구리 디스크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골든 레코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구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와 인식이 다를 수 있는 외계인들도 레코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외피 뒷면에 사용 설명서가 쓰여 있고 우주 공통의 과학적 법칙으로 짜여 있죠. 설명서를 살펴보면 꽤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는 레코드의 모양과 재생장치를 그려놓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은 이진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우주 공통의 가장 기초적인 시간값일 것이라고 판단해서였죠. 레코드의 우측 하단에는 반감기를 이용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방사선을 뿜는 우라늄을 도금해 두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태양계 기준 펄스의 방향과 맥동 주기를 다수 그려놓았는데요. 외계인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면 이 펄스 값과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태양계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흥미롭습니다. 사진과 인사말, 음악 등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살펴보자면 태양의 빛 스펙트럼, 지구, 인간의 신체 구조, 아버지와 아들, 아이들 무리, 모뉴먼트 계곡, 물고기떼, 과학자와 침팬지. 참고로 이 과학자는 제인 구달 박사입니다. 집의 내부, 우주의 우주비행사 등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진상으로 지구의 환경과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도 인간의 수, 체계와 단위, 지구에서 쓰는 기호들,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낸 과학이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인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든 레코드 안에는 총 55개의 언어로 녹음된 외계인을 향한 인류의 환영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이죠. 다음으로는 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칼 세이건과 과학자들이 심사숙고 끝에 고른 곡들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바흐의 협주곡, 모차르트의 오페라곡, 베토벤의 교향곡, 현악 사중주부터 미국 나바오족의 찬가, 척 베리의 자니비구까지 담겨 있죠. 개인적으로 척 베리의 자니비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쩌면 먼 곳에 있을 외계인이 같은 곡을 들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까지 골드 레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이저우의 업적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1990년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보이저 1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창백한 푸른 점을 촬영한 것인데요. 명왕성 근처에서 항해를 이어가던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조준해 사진을 찍은 사건이었죠. 이 사진 한 장이 나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에 근무하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촬영을 반대했습니다. 과학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카메라 렌즈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위험한 임무이니 말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촬영을 적극 추진합니다. 우주 속 인류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칼 세이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우주에 대한 인류의 생각을 바꿔놓기 충분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인식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칼 세이건은 자신의 저서 코스모스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하는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식량을 찾는 이들,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촉망받는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 살다 갔습니다. 지구는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입니다.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의 지배자가 되려 한 탓에 흘렸던 수많은 피의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의 주민들이 거의 분간도 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끝없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며 얼마나 열렬히 증오하는지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어두운 우주 속의 외로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이 거대함 속에 묻힌 우리를 구해줄 이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종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세계를 방문할 수 있지만 정착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좋든 싫든 현재로선 우리가 머물 곳은 지구뿐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인격이 함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찍힌 이 사진만큼 인간의 자만이 어리석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건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이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우리에게 남긴 이 문장 어떠셨나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 몇 구절의 글귀로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요. 칼 세이건은 사진의 이름을 왜 창백한 푸른 점이라 지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명에 대한 칼 세이건의 사랑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창백하다는 말에는 연약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측은지심을 가진 존재이니 말이죠. 연약한 지구를 아끼고 가꾸어가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아끼고 가꾸어주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 작은 알갱이 안에, 작은 땅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웃어주는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잠시만 여유를 가지시고 옆을 지켜주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잠시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